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게 레이브예. 레이븐요? 레이브예. 네이버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6만 원에. 26만 원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네이버 상담은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께서 제 상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10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막 폭락을 했었을 때, 저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네이버는 사야 되는 자리다라고 상담을 여러 번 했었어요. 저 때 뭐 포시마크 인수를 한 해 만에 하면서 뭐 포시마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되게 이렇게 비싸게 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았는데, 제가 뭘 안다고 그걸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오히려 매수 기회가 생긴 거다. 주가가 쓸데없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때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상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때 만약에 시청자님이 사셨다면은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오히려 수익 중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좀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저 자리는 네이버는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자리인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자리는 이제 앞으로도 저점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네이버는 이 15만 원대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V자로 올라오는 일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0번 중에 7, 8번 정도만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7, 8번 이외에는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급등 나오거든요. 그 외에는 특히나 대기업들은 여기서 어떤 걸 만드냐면은 자리를 잡으면서 파동을 만들고 횡보 자리를 만들어서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세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해서 가져가도 되지만 결국 올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얘는 떨어질 자리를 만들게 되고 다시 내려가서 15만 원을 두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니 네이버가 앞으로 뭐 AI 빅데이터 하면은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단순 원리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내려와 있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단순 기초적인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른 뉴스라던가 다른 전망이라던가 다른 업황 이야기하는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지만은 뭐 챗 GPT라던가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그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네이버가 AI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챗봇을 만들게 된다면은 굉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차트상으로는요. 그래서 25만 원쯤 가면 버거워하기 시작할 것 같기 때문에 25만 원쯤 되면 저는 가능하다면은 전략 매도까지 진행을 하셔가지고 떨어졌을 때 17만 원이나 16만 원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때 다시 사가지고요. 그러니까 26만 원에 사가지고 수익 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16만 원에 사가지고 수익 나기를 기다리는 게 여러모로 수익 나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팔고 현금 들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걸 뭔가 뭐 죄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 들고 기다리면 오히려 수익을 내기가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6만 원쯤 올라오면은 25만 원대부터 저는 크게 상승하기 힘들다고 보니까 매도하셨다가 더 올라가는 거에 욕심내지 마시고, 다음에 내가 16만 원에 사가지고 네이버를 좀 장기 투자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현금 들고 또 기다려보세요. 떨어질 때까지.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크래프톤이요. 크래프톤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8만 2천 원 30%입니다. 18만 6천 원에 30%요? 18만 2천 원이요. 18만 2천 원이요? 네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 매수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매수해서 오늘 올라오면 조금 팔면 좋을 텐데, 그냥 또 장기 투자 계획도 생기고 멀리 가져가고 싶고 그런 욕심이 나는 거죠. 그죠? 아, 글쎄, 지금 오늘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거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들어갈 때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셨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 때 왜 샀는지, 어떻게 가져갈 건지, 내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오늘 혹시 만약에 외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예, 있습니다. 뭐 외출 계획이 있으신데, 뭐 그 계획이 있을 때 뭐 만약에 집 앞에 슈퍼를 간다는 외출 계획이면,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집을 뭐 3박 5일 정도 이렇게요, 뭐 입을 속옷부터 해서 뭐 옷 같은 거 챙겨가지고 트렁크에 딱
다 챙겨가지고 동네 앞에 슈퍼 갔다 오진 않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된 목적은요. 네. 실적도 회사가 자, 제가 말 끊어 죄송한데요.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제가 뭐 시청자님께서 장거리 유럽 여행 간다고 하면서 쓰리빠만 싣고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아무것도 짐 안 들고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남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시청자님 어떻냐면 그냥 집에 나와가지고 아니 집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동네 슈퍼 갈까요? 유럽 여행 갈까요?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걸 저한테 왜 물어봐요?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어떤 알겠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뭐 실적도 괜찮고 뭐 어떻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청자님이 결정하신 예. 계획이니까요. 근데 장기로 네네. 보실 거라면은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인 거고 장기로 보실 거면 오늘 상승에 뭐 눈독 들일 게 아니라 사실 25만 원이나 30만 원 또는 지난번에 이렇게 상장했을 때 횡보했던 자리 정도의 언저리까지 올라가나 35만 원까지 보고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오늘 하루 올라갔고 내려가고 이런 거 일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기로 가져갈 거면 뭐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또는 그 정도의 분석을 해놓고 기업이 어떻구나, 영업 실적이 어떻고 좋구나, 게임주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가져가는데 대신에 여기서 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할 자리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올라간다고만 생각하고 갈 수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려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도 중요한 거죠. 단기적으로 본 거라면 지금 당장에 뭐 절반 정도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로는 단기적인 고점이 뭐 21만 원 정도 자리까지 좀 가져가다가 다 팔아냈다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손절하거나 본전에서 정리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조금 세밀한 매매 과정이 필요할 텐데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15만 원 이하까지 내려가면 비중을 늘린다 생각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비중 30%인데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손실금도 아파 죽겠는데 추가 금액이 더 들어간다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잘 짜시라 이 말이에요. 시청자님이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비중이 지금 조금 잘못됐고요. 단기 투자하실 거면 지금 당장 오늘 팔아야 되는데 팔까 말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도 저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 제가 방금 전략을 드렸죠. 장기로 가져가는 전략을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비중을 먼저 줄이시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단기로 보실 거면 21만 원까지 잡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절반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시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형태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슈퍼 갈 건지 유럽 여행 갈 건지 지금 빨리 정하세요. 오늘 전화 끊자 말자. 아시겠죠? 예. 네, 그건 시청자님이 정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효성화학이고요. 네. 12만 5천 원에 10% 있습니다. 12만 5천 원에 10%예요. 네네. 뭐 효성화학이 많이 떨어지긴 진짜로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예. 네, TV 보세요. 네. TV 보면은 지금 재무제표 띄워놨거든요. 네. 아, 예. 아, 바로 그냥 알게 됐죠. 이거 한 번 예. 봤으면 샀을까 안 샀을까? 네, 이것도 한 번도 안 보고 그러게요. 사니까 TV 와가지고 이제 보여주니까 아 하는 건데 보세요. 아 할 만큼 보자마자 빵 아는 내용을 왜 빵 알면 되는 걸 왜 안 봤습니까? 그러게. 그러네도 이 간단한 걸 왜 안 봤습니까? 예?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샀으면 사더라도 조금 기다려보고 적자지만 앞으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까? 회사가 지금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샀을 텐데 사람들은 그냥 싸니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저가에서 이제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문현진 멘토는 싸면은 그냥 다 좋아한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싸다고 해서 사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슈퍼마켓 갔는데 저기 동네에 뭐 이렇게 큰 대형마트 갔는데 오늘 할인 행사 한다고 합니다. 95% 할인해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돼지 발톱을 갖다가 할인해 준대요. 돼지 발톱을 깎아 가지고 저한테 할인해 준다고 95% 할인입니다 하면 제가 그거 사야 됩니까? 돼지 발톱을 내가 어디다 써먹을 건데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할인하면 안 사요, 저도.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싸지면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효성화학이라는 기업은 지금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액화수손이 뭐 옛날에 이제 뭐 저기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나올 때 국산화 이야기 할 때 그때부터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쨌든 효성화학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화학 관련주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에너지 좀 이야기 나올 수 있고 해가지고 화학 제품 그리고 중국의 지금 경제가 다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화학 제품 요즘에 또 히토류 가격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엮이면서 단기 상승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사실 때 이런 분석이 되었다면은 잘했다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그런 분석 없이 싸니까 샀다라고 하면 혹시나 염려가 되는 게 싸니까 잘못 사면 상폐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예. 이거 이런 기본적인 이런 분석도 안 하시고 안 보고 샀다는 게 저는 좀 놀랍고 좀 안타까운 거고요. 지금 일단 저만의 분석을 해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효성화학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한 15만 원대에서 그 이상까지 한번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사고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뭐 싸니까 사야지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시면 효성화학은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올라온다면 운이 좋아서 올라온 거죠. 아무것도 몰랐는데 샀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싼 거 샀는데 왜 더 안 가고 왜 맨날 빠져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더라도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거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건 별로 원치는 않고요.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이 매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들고 가시다가 튀어오르면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때 그때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그 단기적으로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네. 올라올 때 매도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8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적자가 나더라도 여기서 자리를 네. 오랫동안 잡으면은 한 향후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됐을 때는 이제 장기로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주가가 더 내려가서 자리를 잡을 때 그때서야 옥석인지 아닌지를 좀 두들겨 보고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잘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